수 있고요. 네. 그 개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CT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검사를 한 다음에 자궁 근종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되는 거로군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근종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안 해도 치료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꼭 수술해야 되지만 자궁 근종의 수술 자체가 근종 치료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술 이전에 자궁과 난소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반드시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궁 근종의 크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서 암이 의심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 두 번째로 자궁 근종이 석회화되어 있을 때는 네. 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치료를 해도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너무 뿌리가 아주 깊거나 네. 단단하게 초자화 변성을 일으킨 경우도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렇군요. 네. 네. 자궁 근종의 숫자가 너무 크고 많고 10cm, 15cm, 25cm 되는 경우에 뭐 5천만 원, 뭐 아니 심한 경우 2억까지 쓰고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네.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궁 근종이 자궁 경부에 위치하거나 질 쪽으로 이렇게 돌출한 경우는 간단하게 수술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약으로 또 양방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출혈과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럴 땐 할 수 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궁 근종을 수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궁 근종이 너무 크거나 악성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단단해졌거나 그런 종류들은 꼭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궁 근종의 수술 부위라면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자궁 근종이 너무 크거나 수가 많을 때는 그리고 임신의 필요가 없을 때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그 수술을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꼭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근종을 수축시킨 다음에 자궁의 그 근종 부분만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경우는 근종만 드러내는 경우니까 자궁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수술 방법에도 배를 째서 하는 개복 수술이 있고요. 그것도 가로로 째는 게 있고 세로로 째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식 수술이라 그래서 배 쪽에 전혀 손상이 없고 질 쪽으로 이제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네. 입원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반경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개복 수술의 경우에 그 환자에게 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럼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 후에 남는 후유증이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여성을 상실한 그런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될까요? 예, 자궁 근종의 그 수술이라는 것이 내 몸의 오장육부 이상과 그 다음에 자궁 난소 등의 기능적 이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 몸속의 원인을 먼저 고치시고 잘못된 생활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유증을 치료하시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이 빈궁마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빈궁마마는 가난할 빈자, 자궁궁자 그래가지고 자궁 기능이 빈약하거나 자궁이 없는 분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후유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몸이 천근같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망근이에요.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데 네. 정말로 기운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예, 아무래도 빈혈이 많으니까요. 기억력이 퇴보해서 방금 있었던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뭐 저도 그런데요. 예. 네. 네 번째로 이제 그 부부 생활에 매우 좀 고통스럽고 불감증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또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한 이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6번째로 우울증,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린다. 여기 있는데요. 이거 조금 부연해 설명해드리면
이 자궁이 아까 심장이라는 정신작용을 주관하는 사람 몸의 그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냉각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더 열을 받아서 마음이 붕 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신경과민 증상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자궁이란 말 자체가 히라버로 히스테리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꾸로 하면 히스테리 그런 거는 신경과민증이지만은 자궁 난소 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신경과민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테리에 가깝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및 조기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래 나이는 유승준인데 네. 몸은 현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빨리 나타나고 8번째로 여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괜히 정신이 맹숭맹숭하게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또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면 여성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혼자만 나이가 드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남편하고 비교가 되면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안 나타나게 가능하면 자궁을 다 드러내지 않고 가능하면 자궁을 좀 남기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궁근종 자체를 암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네. 뭐하러 달고 다니냐 빨리 떼어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암하고의 관련성은 0.5%에서 0.05%뿐이 안 됩니다. 네. 일반인이 암으로 된 확률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존 치료하시는 것이 평생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알아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변비나 그리고 출산 후에 자궁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거기에 피가 차 있는 자궁증대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꼭 수술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첫째로 자궁 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 그러면서 근종 크기가 5cm 이하로 좀 작을 때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장기간 과다해서 생긴 경우도 자궁이 많이 부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본다든지 노래 교실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습담이 몰려 있거나 어혈성인 경우도 이렇게 수술 꼭 받을 필요가 없고요. 네. 습담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예, 한방에서 얘기하는 습담이 양방적으로는 지방, 그다음에 체내의 비정상적인 조직이나 조직 속의 수액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크기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종성 자궁이라 그래서 근종이 체질화된 경우는 잘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생리통이나 출혈 같은 증상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꼭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5cm 이내의 소립근종, 뿌리가 깊지 않은 경우 크기가 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있는 그렇죠. 경우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꼭 더 출산을 할 필요 없는 경우이면서 45세 이후인 경우는 잘 크질 않습니다. 아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근종의 크기가 저희 요새 최근에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약혼식을 했는데 생리통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더니 5cm 정도의 근종이 있어서 저한테 찾아갔죠. 5cm면은 자궁 전체보다 더 큰 크기인데 네. 저 먼 데서 찾아오셨는데요. 한약을 먹고 반으로 줄여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이 있고요. 9cm 정도 되는 자궁 근종을 찾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출산을 했다고 산후조리하고 줘달라고 전화 온 경우도 있고요. 임신 4개월인데 배가 터질 것 같이 아파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근종이 9cm짜리가 2개나 있어서 배에 터질 것 같은 아픈 통증이 통제가 안 돼서 찾아온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약을 임신 4개월부터 출산할 때까지 한약을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열흘 전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그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근종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인 분만이나 출산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45세 이후 폐경기인데
근종이 비교적 크거나 통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근종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아기를 낳은 경우에 혹시나 뭐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이 부담이 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근종이 없는 경우보다 일찍 양수가 터진다든지 유산이 된다든지 조산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더 높지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안티엄이라 그래서 태아와 산모를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런 약을 위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근종도 치료하면서 태아 산모에게 해가 되지 않게 약을 선별해서 사용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치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나요? 네, 한방에서 그 약물 보존 치료는 주로 첫째로 자궁의 기를 보강시키고 네. 어혈을 배출 도와주고 자궁 수축시키는 그런 약을 쓰고요. 두 번째로 어혈 자체를 풀어 헤쳐주는 그래서 근종을 수축시키는 그런 약을 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궁 자체를 따뜻하게 그리고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궁 기능과 생리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쓰는 치료법이 위주로 되고요. 네.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네.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기체혈허라고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어혈이 뭉친 경우에는 이제 하고초 소간탕이라고 스트레스 해소, 그 기운의 순환, 이걸 돕는 약을 위주로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응혈허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 남수 기능이 허약하고 차서 어혈이 뭉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따뜻하게 데워주는 자궁 남수의 경락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서 풀어주는 그런 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주로 옹경탕이라는 처방을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기본 처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지복용안이라는 처방에다가 기출파징탕이라는 처방을 합쳐서 여기 곤백, 도인 이런 약을 증강시켜가지고 쓰는 치료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 처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신의모양이라고 그래서 몸의 이제 조혈 기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 골수, 자궁, 난소 기능이 원래 그 차면서 열이 좀 있는 분들 그런 경우는 이제 6미지왕탕이나 12미지왕탕이라는 처방을 위주로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습혈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급성염증, 출혈 이런 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용담사간탕이라는 처방에 가미해서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원인을 다스려주는 약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다스려서 뭐 기본적인 뿌리를 뽑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약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약물들이 뭐 체질 개선이나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근종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을 오장육부 이상과 내 몸 밖에 잘못된 섭생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 2가지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종을 수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야,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수술도 안 하고 약물요법만 사용을 했는데 약물요법으로 과연 완치가 가능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약물요법으로 그 완치가 되는 경우가 이제 한 15% 정도 됩니다. 네. 먼저 완치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완치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몸속 오장육부 이상이 먼저 바로 잡아지고 잘못된 섭생이 개선이 되고요. 근종에 그 합병증이 있습니다. 네. 출혈이나 통증 같은 수십 가지 합병증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자궁 근종 자체가 원래 정상 자궁 크기에 가깝게 수축이 되고 근종이 원래 크기에서 70% 정도가 감소되면은 완치라고 기준을 이제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라고 있습니다. 네. 근종의 크기가 원래보다 크지 않거나 약간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75%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무효. 네.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 효과가 없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이 20% 되는 이 무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치료 방법은 자궁 근종이 관찰만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지켜보다가 커지면은 수술하고 안 커지면 놔두는 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커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불치나 무효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하겠는데요. 발견을 했을 경우에 완치까지 걸리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보통 5cm 이하이고 그 환자의 환경이나 병리 정도, 즉 그 합병증의 출혈이나 통증 같은 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3개월에서 4개월이면은 2, 3cm 정도 수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를 이제 끝내도 됩니다. 네. 원장님, 제가 어디서요, 약물 치료 말고 보조 치료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조 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요? 예, 그 보조 치료는 그 관장요법, 약침요법 이런 침법이 있는데요. 네. 관장요법의 원리는 이 대장의 바로 앞에 자궁이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위치가. 네. 그래서 대장 안에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약물을 100cc 정도 주입을 하면은 주입하고 1시간 정도 누워 있으면은 그 약물의 효과가 바로 대장에서 자궁으로 효과가 일정 시간 이제 도달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네. 이 약침요법 같은 경우는 주로 진통이나 이런 보조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통이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을 네,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약침요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약물 치료를 하고 보조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자궁근종이 얼마나 치료가 됐는지 여러분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트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저는 봐서 모르겠어요. 원장님 설명을 꼭 드려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자궁근종의 한방 치료는 일단 자궁과 난소의 기능적 회복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종이 축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95년 3월 20일에 이제 자궁근종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크기가 5.6, 3.3cm인데요. 여기가 이제 배 쪽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콩나물 머리 같은 부분이 자궁의 몸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네, 여기가 방광이고 여기가 엉덩이 쪽이죠. 네. 이 자궁의 그 한 70% 정도가 이 빨갛게 칠한 부분이 자궁의 혹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근종이 이랬는데요. 이제 쭉 치료하는 과정에 95년 11월 8일 경우에 자궁 내막이 증식되면서 여러 가지 그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두근대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없어지고요. 이 근종과 주변 조직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년 6월 3일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자궁 전체 크기가 정상에 가까워지고 근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1.5cm 근종으로 축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좀 오래 걸린 편에 속합니다. 네. 오래 걸렸어도 완치가 됐으니까 상당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치료가 되려면 글쎄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처방을 그대로 따르는 일일까요? 네. 그 환자 자신의 그 오장육부 이상은 그리고 자궁을 살려주는 것은 제가 처방을 해서 약을 해드리고요. 네. 환자분들은 그 때에 맞춰서 약을 잘 드시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주의사항, 그 섭생법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환자 스스로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네. 모든 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참 중요하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궁 근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꼭 지키면 되는지 원장님께서 좀 도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그 유산이나 출산 후에 자기 몸 관리를 사실은 10배 이상 더 해야 되는데 네. 몸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 집안에 어른이 계셔서 아주 그 왼수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371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바로 출산이나 유산 후에 생업에 종사하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걸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 때하고 배란기 때가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과로도 피하고 과식도 피하고 특히 스트레스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혈의 배출이 잘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이라든지 냉음료수, 맥주, 돼지고기 이런 찬 음식을 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현대 그 생활 자체가 옛날같이 단순하지가 않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체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식은 아니지만은 그 대기오염에 의한 그 다이옥신으로 인한 인체 그 환경 호르몬이 생체
정상 그 생료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기름, 튀긴 음식 속에 그 다이옥신이 많이 숨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생기면은 골반각 내 혈액 환경이 나빠지고 자궁 안에 혈액 환경이 더 탁해집니다. 그래서 혼탁해진 혈액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변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비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뭐, 고지방 음식 몸에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사실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 섭취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궁 근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자궁근종 환자분한테 사과나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몸을 사과나무로 비유한다면은 그 가지 끝에 한 사과가 병들었을 때 이 사과가 병든 원인을 왜 병들었나를 찾아봐서 그걸 해결을 해야지 그 썩어 있는 부분만 드러낸다든지 썩은 사과만 잘라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과가 많이 썩었다면은 사과 그 나무 속에는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에 잘못된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사과의 밖에서 본다면은 새가 날아서 쪼거나 애들이 돌 던지거나 벌레가 먹어서 그렇게 썩을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그 내 몸속에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에 해당되는 오장육부 이상을 반드시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내 그 잘못된 생활 섭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고치고 그 다음에 자궁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자궁 근종을 축소시키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내가 생활이나 아니면 오장육부가 크게 고장났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고치고 건강하게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라는 일종의 그 내 몸에서 나오는 절박한 구조 신호와 같은 겁니다. 일종의 화재 경보기죠. 복도에서 아무리 그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더라도 안에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뛰어나가서 시끄러우니까 끊어버리든지 하면은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네. 반드시 불이 나겠죠. 그처럼 원인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근종만 도려내거나 잘라내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장 근종 있는 환자분들은 배를 쓰다듬으면서 근종아 미안하다 아니면은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래는 내 몸의 정상 조직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인천 기린한의원 김태우 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옛부터 한방에서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고 합니다. 자궁은 생명의 시작이 되는 근원이자 여성 신체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어떻게 보면 척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자궁이니만큼 더욱더 보호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해드린 내용 중에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답해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